자, 이 정권이요, 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P4G라고 부르는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는 희한한 녹색미래 정상회의라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진짜 환경보호는 안 하고 이런 엉터리를 하냐고 크게 시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에서 개최지를 소개하는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시 위성사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행사장에서 문가리가 개회를 하기 직전에 개최지와 참여국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이 영상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산, 광화문, 한강 등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 여기서 한반도를 줌아웃 쭉 멀어져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 위성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에 퍼지면서 시끄러워지니까 이 영상을 31일 어제 오전에 삭제했는데, 능라도 위성 사진을 갖다가 서울 위성 사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기획단에서 외부 업체에 이걸 영상 제작을 맡겼다고 하는데,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데, 외교부가 이거 타겟민이한테 혹시 맡겼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답을 좀 해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뒤에 백그라운드 영상을 띄우면서, 왜냐하면 회의 자체가 영상회의죠. 직접 오프라인 회의가 아니라, 그러면 각국의 정상들이 참가해서 지켜보는 영상회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회의보다도 영상이 훨씬 중요한데, 영상 제작사의 실수라고 청와대나 외교부가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외주 제작이라고 책임 돌릴 게 아니라 고의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반드시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만들어진 내용을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이제 외주 제작사로 덮어 씌운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더 웃긴데요. 청와대는 외주 제작사에 의도되지 않은 단순 실수다. 그것이 왜 흠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 P4G 회의가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떤가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행사 전반에 대해서 타겟민이가 깊숙하게 관계하고 있고 행사를 홍보를 언론에 나와서 하고, 문가리 정권이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며 긴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왔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사고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또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로구가 백두산을 중국산 명칭인 장백산으로 지칭하고 바레를 중국 연변의 역사라고 소개하는 영상을 구청 공식 유튜버에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이 고구려, 바레 등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구로구청의 방송센터가 구로구 5도시 MBN 조선족 자치주 편이라는 동영상 3편을 올렸는데, 백두산을 보여주며 중국 동북의 제1고봉 장백산이라며 장백산의 품속에 MBN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백산 천지, 장백산 폭포를 소개했고, 웃기는 짜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백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백두산에 대한 민족의식 자체가 폐기된 부분이다라고 봐야 돼요. 또 연변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해동성국의 풍채를 감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레가 연변의 역사라는 속에서 들어가 버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연변 전통 음식으로 김치, 비빔밥, 잡채를 소개합니다. 중국은 최근 김치하고 한복을 자국 문화유산이라고 했어요. 연변에서 제작한 영상을 받아갖고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찹니다. 구로구에 중국 사람이 24,000명 산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파고든 심각한 친중 친북 그리고 좌파의식이 불러온 참사라고 봅니다. 자, 최근에 북한이 남한 혁명 통일론을 벌였다면서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이 새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헌법과도 같은 북한 노동당 규약에 남한 혁명 통일론이라는 말을 북한이 지웠다. 즉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지우고 전국적 범위의 자주민주적 발전으로 대체한다. 요렇게 바꿔서 북한이 결국은 남북 격차로 체제 생존에 몰려서 현실적으로 봐서 이데올로기 괴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통일보다는 남북 공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 이렇다면 한국 사회에 국가보안법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에서부터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피켓팅이 우리 사회에 친북 주사파 찌끄레기들 대학생 등에 의해서 1인 시위로 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10만 청원이 되고 있고 또 국회가 나서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 이게 이석기의 잔당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곳곳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변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하자고 특별 결의문을 채택 했고요. 민주당의 국회의원 민형배라는 자는 오늘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청와대가 야심을 가지고 타겟민이가 맡아서 추진해온 환경기후회의의 문가리 연설 이후 영상회의 배경에 북한의 평양 능라도 경기장 모습이 등장했다는 것과 또 구로구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하고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다는 것, 이게 전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자기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중국과의 관계들을 진전시키려고 한다. 문이 미국에 가서 중국 북한에 대해서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가는 모양을 보였지만은 지금 한국에 오자마자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다시 회귀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반대 투쟁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온 사회에 친북 친중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제 친북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노골적으로 등장해서 이 사회가 전체가 친북화되어가는 경향이 급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